여기 작고 가난한 나라라 기술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 수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큰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창밖의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래가 밝은 뉴멕시코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비어있게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여러 해 전에 처음으로 원자를 쪼갠 곳이에요. 이 풍경을 볼 때마다 미국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프레스턴 박사예요. 60살이고 40년 동안 핵융합 에너지를 연구해왔습니다. 핵융합이란 태양이 하는 것처럼 원자의 아주 작은 조각들을 부딪혀서 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는 미국 최고의 핵융합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제 사무실은 로스앨러모스의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제 이름이 적힌 상장과 증서들이 덮여 있었습니다. 황금 액자에는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는 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꺼운 책들이 책장에 늘어서 있었는데 제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쓴 책들이었습니다. 핵과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모든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어요.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힘든 노력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태양 중심부보다 더 뜨겁게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세계 각국 대학의 젊은 과학자들이 저에게서 배우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휴대폰이 계속 메시지와 뉴스 알림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계속 오고 있었어요. 마침내 휴대폰을 들고 화면의 헤드라인을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핵융합 돌파구 달성. 한국이 플라즈마를 10억 8천만 도까지 가열. 한국 원자로가 핵융합의 불을 30초간 유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짜 뉴스일 거였습니다. 한국은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예요.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미국이 아직 하지 못한 걸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과학자들, 가장 많은 돈, 가장 큰 실험실들이 있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가능했다면 우리가 먼저 발견했을 거예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다시 윙윙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알림이 아니었어요. 딸 아멜리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멜리아는 28살이고 저처럼 정말 똑똑해요. 청정에너지를 만드는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려고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습니다. 공해로부터 지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멀리 살고 있지만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내 딸,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걱정되고 동시에 흥분돼 들리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에 관한 뉴스 보셨어요?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그 바보 같은 이야기 말이냐? 진짜가 아니야, 아멜리아. 그냥 선전일 뿐이야. 아빠,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그들이 뭘 했는지 이해해야 해요. 우리의 모든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거든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사막이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끝없고 조용했어요. 아멜리아,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핵융합 연구를 해왔어. 그게 가능했다면 미국이 먼저 했을 거야. 우리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거든. 제발요, 아빠.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고 있었어요. 어린 소녀였을 때 정말 뭔가를 원할 때처럼 말이에요. 저와 함께 한국에 가주세요. 한 번만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하늘에서 낮아지면서 모래를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서 과학자들이 핵융합 에너지를 현실로 만들려고 수십 년간 일해왔어요. 여러 번 가까이 갔지만 완전히 성공시키지는 못했었습니다. 어떤 작은 나라가 정말 우리를 이겼을 수도 있을까요? 아빠, 아직 거기 계세요? 창문에서 돌아섰어요. 오후 햇살 속에서 제 상들이 벽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핵융합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찾는 전문가로 40년을 보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옳았던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멜리아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 한국의 발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녀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알겠다.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 너와 함께 가겠어.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만이야. 고마워요, 아빠. 지금 당장 항공편을 예약할게요. 통화를 끝낸 후 의자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사막이 이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별들이 나올 거였어요. 한국 위에도 똑같이 빛나는 그 별들이요. 휴대폰을 들고
이 한국의 돌파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사진들은 빛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대한 기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젊고 들뜬 모습이었어요. 미국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가슴에서 이상한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화나거나 믿지 않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였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해냈다면? 만약 이 작은 나라가 우리가 이 모든 해 동안 찾고 있던 답을 발견했다면?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닫았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핵융합 과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중 한 명이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사진 속 그 흥분한 얼굴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40년 전 별들의 힘을 포착하는 꿈을 처음 꾸기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과 똑같아 보였거든요. 내일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였어요. 적어도 잠들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는 그들이 대신 저를 틀렸다고 증명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돼 있었어요. 제가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그 작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공항이 유리로 만든 도시처럼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이 천장에 밝은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들이 밖의 하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맑고 파랬습니다. 사람들이 제 것보다 더 발달해 보이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빠르게 우리를 지나쳐 가고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영어 단어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빠, 이곳 좀 보세요. 아멜리아가 캐리어를 끌며 말하고 있었어요.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감동받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공항이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로봇들이 바닥을 청소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면들이 밝은 색깔로 항공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 쪽으로 공항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빙워크가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도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깔끔한 줄을 서서 조용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차분하고 잘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대전행 KTX가 20분 후에 출발해요. 아멜리아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총알열차예요, 아빠. 시속 300km로 달려요. 투덜거리며 무거운 가방을 다시 메고 있었어요. 기차는 기차지 뭐. 하지만 KTX에 탔을 때는 빨리 앉아야 했어요. 좌석이 편안했거든요. 부드러운 파란색 원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거대하고 수정처럼 맑았어요. 기차가 미래에서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느낄 수 없었어요. 미국 기차들처럼 덜컹거리거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비단처럼 부드럽게 역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세상이 흐릿한 형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들판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려진 줄무늬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산들이 멀리서 파도처럼 솟았다 낮아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몇 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속도 표시판 보세요. 아멜리아가 우리 칸 앞쪽의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빨간 숫자들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속 200km, 250점, 280점, 300점. 땅 위에서 제가 여행해 본 것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기차는 흔들리지도 않고 큰 소음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유령처럼 시골을 지나 속삭이고 있었어요. 얼굴을 창문에 대고 한국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집들의 지붕을 덮고 있었습니다. 풍력허빈이 먼 언덕에서 돌고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새로우며 신중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멜리아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젊었을 때 책에서 한국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사진들은 논과 작은 마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도구로 일하는 가난한 농부들. 생존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기차 창밖의 한국은 그 옛날 사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2시간 후에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회로판처럼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높은 건물들이 오후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리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든 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차는 전기차였고 도시를 운전해 가면서도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기술 회사들의 간판이 보이고 있었어요. 로스앨러모스의 그 어떤 것보다도 커 보이는 연구센터들, 어떤 미국 도시들보다도 더 많은 학생이 있는 대학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거대한 건물 앞에서 택시가 멈추자 아멜리아가 말했어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과학의 신전처럼 우리 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하얀 돌과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은 곡선 벽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들과 꽃들이 있는 정원이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분수가 물을 높이 쏘아 올려서 햇빛 속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건 가난한 나라의 작은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것과도 경쟁할 수 있을 세계 수준의 연구 시설이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리를 맞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였는데 회색 머리에 철퇴 안경 뒤로 친절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인사했습니다. 프레스턴 교수님,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인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설의 원장인 서아람 박사입니다. 교수님의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확신 있게 제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악수하는 힘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건 아마추어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자신의 기술을 익혀온 전문가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서 박사가 우리를 정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채광창이 있는 높은 천장을 하고 있었어요. 현대 미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원자 구조처럼 보이는 추상화들이었습니다. 큰 원자 모형이 방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전자들이 핵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이 시설을 짓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걸어가면서 서 박사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일했습니다. 모든 곳에 최고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함께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추는지 알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어요. 3층에서 문이 열리고 서 박사가 긴 복도를 따라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벽의 창문을 통해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장비들로 가득한 실험실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얀 다운을 입은 젊은 연구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화면에는 익숙하지만 어떻게든 다른 그래프와 방정식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메인 조정실입니다. 서 박사가 무거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방이 엄청나게 컸어요. 수십 개의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을 덮고 있었습니다. 각 화면마다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수치, 자기장 세기, 플라즈마 밀도, 전력 수준. 젊은 과학자들이 조정 스테이션에 앉아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춤추게 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냉각팬과 전자장비 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소규모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핵융합 연구의 관제센터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를 봤습니다. 메인 조정판 근처에 서서 큰 디스플레이의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은빈 머리카락과 마른 체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장비를 다루며 수년을 보낸 사람의 신중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돌아섰을 때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봤습니다. 프레스턴 교수님? 그 사람이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3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전해져 왔어요. 윤세원, 제 학생, 제 제자, 저에게서 배우려고 로스앨러모스에 왔다가 제가 자신의 경력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간 그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그가 눈에 조용한 자부심을 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슴을 이름 모를 감정으로 답답하게 만드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세원이 우리를 건물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복도들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꿈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는 이 사람이 제 교실에 앉아서 플라즈마 물리학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가 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경고 문구가 적힌 두꺼운 철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 극도의 자기장, 고방사능, 구역.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교수님? 세원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긴장한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누구든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문이 은행 금고처럼 깊은 기계음을 내며 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금속과 오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성당 같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K스타 원자로가 잠들어 있는 거인처럼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로가 20m나 되고 번쩍이는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두꺼운 케이블들이 금속 덩굴처럼 그 주변을 휘감고 있었고요. 냉각 파이프들이 바깥쪽을 둘러싸며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계 전체가 밝은 하얀 불빛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핵융합 원자로와는 달랐어요.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외계인들이 별빛을 포착하기 위해 만들었을 법한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일개미처럼 원자로 주변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다운을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기와 다이얼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키보드에 숫자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동작을 1000번도 더 해본 것처럼 말이에요. 큰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남자가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였는데 밝은 눈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스턴 교수님, 저는 로건 김이에요. 대학원에서 교수님 논문을 공부했습니다. 영화배우를 만난 것처럼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악수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할 텐데 대신 늙고 혼란스럽다는 느낌만 들고 있었습니다. 로건은 우리 냉각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요. 세원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몇 년간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해냈습니다. 로건의 미소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역사를 만들 거예요, 교수님. 플라즈마를 1억 도까지 가열하는 방법을 보고 싶으세요? 입안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1억 도라니. 태양 중심부보다 6배나 더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웠어요.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원자로 위쪽 관측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기계의 심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 어둡지만 곧 별처럼 타오르는 불을 품게 될 거였어요. 조정실이 활기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컴퓨터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화면이 제가 알아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믿기 어려운 그래프와 숫자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야 할 뭔가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플라즈마 점화 60초 전 누군가가 외치고 있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60초 후에 저는 인류 에너지의 미래를 보게 되거나 비싼 기계가 화려하게 실패하는 걸 지켜보게 될 거였어요. 50초 전, 세원이 제 옆에 서서 차분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전혀 긴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걸 해봤거든요. 여러 번 말이에요. 40초 전, 냉각 펌프와 컴퓨터 팬 소리를 제외하고는 방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된 관심으로 자신들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초 전, 양손으로 난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0초 전, 아멜리아가 제 팔을 만지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지켜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초 전, 메인 디스플레이가 원자로 안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둡고 비어 있었습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점화. 원자로 안에서 빛이 폭발했어요. 처음에는 촛불처럼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더 밝고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플라즈마가 액체불처럼 춤추고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벽에 닿지 않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그걸 중앙에 떠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갇혀있지만 자유롭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온도 상승 중 누군가가 외쳤어요. 5천만 도. 불이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창문을 통해 태양의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천만 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우리가 미국에서 달성했던 것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이 말이에요. 9천만 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40년간의 연구, 뭐가 가능한지 안다고 믿었던 40년이 바람에 날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억 도. 조정실이 환호와 박수로 터져나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서로를 안고 주먹을 공중에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던 눈물로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제가 무시했던 이 나라에서 제가 과소평가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경보가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모든 화면에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던 플라즈마 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깜박이고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 압력 급상승, 기술자가 소음을 뚫고 외쳤습니다. 로건 김이 조정판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스위치와 버튼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냉각수 흐름 재조정 3.2.1. 큰 빨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경보가 멈췄어요. 빨간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플라즈마가 안정되면서 꾸준하고 밝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완벽한 30초 동안 우리는 태양의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끝났을 때 플라즈마가 마침내 사라지고 원자로가 어두워졌을 때 저는 바닥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언제 넘어졌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세원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기초를 주셨어요. 저희는 그저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눈물을 통해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때 제 학생이었던 이 사람이 저에게서 배우고 나서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저를 뛰어넘었던 이 사람을 말이에요. 어떻게? 속삭였습니다. 인내심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지혜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벌써 다음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금 걸작을 그려낸 예술가들처럼 조용한 기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흔드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여기 왔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지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제자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더욱 중요한 뭔가가 되었어요. 다시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아멜리아의 작은 비디오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쪽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회색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똑같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신기한 걸 막 발견한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었죠. 아멜리아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아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고향인 로스앨러모스에서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제가 한국에서 뭘 배웠는지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주장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 주길 바라고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들이 쓸 수 있는 비밀을 가져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걸 말해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40년 동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 과학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천재성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가장 찾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단순히 핵융합을 성공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내심과 팀워크, 그리고 세계 곳곳의 지식에 대한 존중으로 그걸 해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우고, 유럽에서도 배우고, 일본에서도 배우고, 서로에게서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은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예요. 녹화를 마치자 아멜리아가 저를 꽉 안아주고 있었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호텔을 떠나기도 전에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쯤에는 제 휴대폰이 메시지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산불처럼 인터넷을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아래쪽에서는 태평양이 두 세계 사이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이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제가 다음에 뭘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핵융합의 불 자부심에서 경이로움으로의 한 과학자의 여행. 지금까지 쓴 어떤 과학 논문보다도 말들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여행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배움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최고의 선생님들이 종종 우리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요. 로스앨러모스에 착륙했을 때 사막은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빈 공간이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서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상들이 이제 더 작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막 풍경도 이제는 제가 세상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멜리아가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아빠 영상을 본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싶어 해요. 핵융합 에너지가 드디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온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하지만 투자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아빠가 우리 회사의 최고 과학 고문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책상 위에 액자로 걸어둔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로스앨러무스에서 졸업하던 세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너무 젊고 희망에 차 보이고 있었어요. 그땐 저는 그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아름다운 것으로 자라날 씨앗을 심기 위해 고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 아멜리아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 다음 달에 우리 한국에 다시 가자. 미국과 한국 과학자들 사이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 정말요?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어. 그리고 운이 좋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통화를 끝낸 후 사막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하더니 짙은 보라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옳다는 것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지식이 집이나 자동차처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원이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지식은 나누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혜는 겸손을 유지하며 얻는 것이라는 걸요. 노트북을 열고 책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더 많은 명성이나 상을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배우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웅의 여행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당신의 자부심을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창문 밖에서 별들이 밝고 멀리 빛나고 있었어요. 각각의 별은 하나의 태양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원자로에서 포착한 것과 같은 핵융합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수십억 년 동안 별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밝아요. 그리고 그 미래는 함께 손을 뻗을 용기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로버트 프레스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